네, TBC 클리닉 건강 365 두 번째 주치 배성윤 파티마 병원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나이가 네. 들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철이 들려는 건지. 그래요. 이 겨울에 우리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늘 걱정이 되거든요. 네. 사실 과장님 이렇게 추운 날씨 어르신들은 바깥 활동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뭐 신경이나 근육 이런 것들이 위축이 돼서 신경과를 또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추운 겨울이 되니까 평소에 이제 조절 잘 되던 혈압도 좀 들쭉날쭉하고 어지럽고 뭐 춥고 손발도 저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머리에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로 아무래도 좀 진료를 보러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머리 혈관 관련해서 진료도 많이 보시지만 특히 저도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된 도리로서 혹시나 치매가 올까 봐 굉장히 좀 벌써 두렵거든요. 혹시 신경과에서 이 치매도 다루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치매를 포함한 기억력 장애는 저희 신경과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다루고 실제로 검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의 얘기인데 이제 눈길에 미끄러져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잠깐 기억을 잃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어르신인데 근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셨더니 몇 시간 사이에 이를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가족들이 다 진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도 좀 종종 있나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상 이후에 환자분이 수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는 거는 이제 뇌진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서 외상 이후에 뇌가 충격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뭐 치매나 다른 기억 장애랑 조금 구분이 됩니다. 외상 질환의 한 증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되게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네.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고 사소하지만은 평소에 좀 이렇게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증상이나 또 사고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질환 중에서 이제 치매는 사람들이 많이 듣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라는 병이 있는데 저희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는 심심찮게 이제 진료를 보게 되는데 이제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흉곽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 경정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이 오는 질병인데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고 경과를 보시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어제 무슨 음식을 먹었더라? 어제 누구랑 점심을 먹었지? 이런 경험 있으셨다면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이렇게 5시간에서 6시간 갑자기 기억나지 않다가 24시간 내에 호전되는 것을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라고 합니다.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해마 부위에 이상이 생겨 갑자기 기억 상실이 나타나는 일시적 증상입니다. 같은 질문을 똑같이 여러 번 반복하거나 같은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하거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등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특이한 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 변화가 있을 때, 체온이 갑자기 변화했을 때도 나타난다는 사실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2에서 30명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과 함께 언어장애, 경련 발작, 마비 등이 동반되면 뇌질환을 의심하고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갑작스런 기억장애를 경험한 적 있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 네. 저도 건강 365를 20년 정도 진행했는데 거의 처음 듣는 단어거든요. 네, 네. 저한테도 참 낯선데 네. 사실 기억 상실증 하면은 우리가 뭐 드라마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네. 뭐 잠시 기억 상실증을 가졌다 이렇게만 접했지 잘 못 느낀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평소에 이런 질병을 갖는 사람들이 많나요?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생각보다 많은데 아무래도 이
기억력 저하나 치매라는 질병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서 이제 상담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과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정신적 스트레스 아, 많고 그렇죠. 또 불면도 많고 이게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생기는 기억력 저하도 있고 실제로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치매 같은 질환들에 대한 상담도 받고 싶고 그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치매나 수면 장애나 또는 어떤 이제 불면 우울 같은 정신 질환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먹는 약들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지만 오늘 이 소개시켜드릴 질병은 조금 다른 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오, 그러면 제가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과장님.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녀 주인공들의 기억 상실이 네. 방금 말씀하신 오늘 주제인 이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하고는 이게 좀 뭐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 중에서 주인공이 정말 심한 이제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을 호소한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릴 질환이랑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깜빡깜빡 짧게 있는 것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갑자기 이제 하늘 나라로 보내고 나서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커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막 울다가 이제 막 쓰러지셨대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몇 시간 뒤에 정신을 차리고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시더래요. 이런 것도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은 씨가 말씀해주신 사례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질병의 전형적인 오. 사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아, 네. 네. 이게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 이름도 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시점 이전 또 이게 상실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수시간 동안 이제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네. 했던 질문을 되풀이한다거나 오. 본인이 이 장소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이제 수시간 정도 생겼는데 네. 24시간 이내에 서서히 좋아지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기억 장애 이외에 다른 신경학적 증상은 특별하게 없는 네. 그런 질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네. 우리 이제 증상만으로 볼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술 많이 먹으면 필름 끊기잖아요. 중간중간 딱딱 끊기는데 일종의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그거는 그냥 아닐 것 같은데요. 술로 인한 숙취나 부작용으로 아, 네. 판단되고 제가 우문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몇 시간 동안 기억을 완전히 잃었지만 네. 이게 서서히 회복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은 이게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병은 누구에게나 또 어떤 연령대에서나 다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 방금 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젊은 분들은 다행히 잘 안 생기고 아, 예. 네. 대개 이제 50세 이후부터 이제 80세까지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유병률은 젊은 층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주로 발병한 50세 이후 환자분들에게서는 인구 10만 명당 이제 23명에서 32명 정도 이제 빈도로 이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잘 안 생긴다고 하셨는데 제가 30대 후반이에요. 네. 네네, 동안이죠. 엄청 과장님. 동안이네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깜빡을 많이 하니까 한 번씩 좀 걱정이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명함 대신에 휴대폰 번호를 제가 받았어요. 부재중 통화가 있잖아요. 근데 30분 뒤에 부재중 통화가 있네. 또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좀 걱정되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천원씩 분 말고 저도 겪습니다. 저도 네, 모르는 분이랑 전화번호를 교환해서 이제 번호 찍어주고 이제 눌러서 제 핸드폰에 부재중이 찍혔는데 네. 5분 뒤에 부재중 왔네라고 아. 전화 걸어서 아. 해보니까 아까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 양성 건망증의 일종이고 네네. 예, 일관성 완전 기억 상실이랑은 다른 질환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예. 자, 건망증이랑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면은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생기게 되나요? 네, 여러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 또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가족 간의 불화나 또는 사별, 그다음에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경제적 스트레스나 뭐 사업 문제 또는 법적 문제 같은 큰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되겠고 그 외에 이제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또는 이제 발살바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게 왜 코를 막고 이렇게 숨을 훅 불어넣으면은 귀에 압입박처럼 네. 네. 네네. 그런 게 이제 일부러 발살바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발살바수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대표적으로 뭐 운동할 때 이제 갑자기 힘을 주려고 역기를 들 때 힘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놀래게 되는 상황. 그다음에 뭐 이제 운전이나 오토바이 주행을 할 때 좀 긴장을 한다든지 네. 또는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좀 긴장하는 이런 대체적으로 좀 그런 상황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상황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귀가 막혀서 코를 자주 뚫기 때문에 압력을 좀 많이 준 적이 있는데 네. 무섭네요. 갑자기 기절하지 그래요? 않을까 네. 걱정도 되는데 네. 근데 또 평소에 이 횡설수설하는 일이 많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도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인지 또 대표적인 증상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아까 예은 씨가 이야기해 주셨는 예가 정말 흔한 경우인데 네. 뭐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이렇게 병고를 당했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여러 선행 인자 유발 상황에서 이제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놀래서 그렇구나, 당해서 그렇구나 얘기하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 왔잖아라고 얘기를 해주면 대화는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지 기능은 정상이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전화 통화로 하는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화하는 상대가 환자가 이상한 줄 모르고 왜 이러지 장난을 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렇게 바로 마주보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잠시 있어 보면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왜 이거를 묻지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말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이 상황을 기억 못하고 또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게 됐지? 뭐 어떻게 오게 되었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게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 병원 가자 이렇게 해서 응급실이나 외래로 오시게 되거든요. 이런 게 가장 전형적인 임상 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방금 이게 알려주신 사례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이게 증상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다 아니면 아니다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네, 그 쉽게 말해서 진단 기준인데요. 이게 임상적으로 일단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들으셨다시피 환자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이 이상한 줄.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조차도 잠시 뒤에 보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환자가 이상하다는 거를 볼 목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시점을 이유로 이후에 물론 이전 시간도 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주로 이후에 수시간 동안 완전한 선행성 기억 상실이 있어야 되고 기억 상실 이외에 다른 인지 기능, 뭐 판단력이나 공간 상황 이런 거는 지각하는 거는 정상이어야 되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이제 서서히 호전이 되어야 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상 두부 외상처럼 외상이나 이제 발작 경련 질환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임상 경과를 보면은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되게 인자한 모습으로 이 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들으면서 마음은 편안하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이 증상을 겪으면 나 치매 아닌가?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막 이렇게 겁이 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치매랑은 전혀 상관은 없죠. 네, 분명히 다른 질환이고 치매는 이제 흔히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퇴행성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서히 발생을 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 뇌세포가 퇴화하고 노화되어서 이제 세포가 줄어들면서 이제 해당되는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 저하, 시공간 능력 저하, 판단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이제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은 갑자기 발병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퇴행성 치매는 기억력 이외에 다른 인지 기능도 떨어지는데 일가성 완전 기억 상실은 오로지 기억력만 떨어집니다. 그 순간을 기억 못하는 것뿐이지 운전을 했는데 내가 운전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와. 신호등을 보고 신호가 바뀌고 좌회전을 해야 되고 이제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가야 한다는 건 순간적으로 보니까 아니까. 네. 근데 내가 왔는 그 기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치매 중에서 뇌에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이제 부위의 뇌경색이나 어떤 질병이 와서 오는 혈관성 치매는 계단식으로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가성 완전 기억 상실이랑 구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력 이외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가성 완전 기억 상실은 오로지 기억력에만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렇게 차이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급격한 스트레스, 뭐 충격, 정신적 충격 때문에 뇌에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게 생기나요? 어떻습니까? 그 바다 생물 중에 해마라고 알고 계실 텐데 네. 뇌의 뇌측두엽 그림에서 보시면 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위인데요. 측두엽의 안쪽에 있는 저 구조가 이제 바다 생물 해마를 닮았다고 해서 저희가 해마라고 부르는데 저 부위가 이제 단기 기억과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인데 뇌의 이 해마라는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가성 완전 기억 상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해마가 그러니까 우리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네. 부분이다. 여기에 이상이 생긴다 하셨는데 왜 이런 이상이 생기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뇌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 솔직히 현재까지 완전히 이 병이 왜 생겼는지가 완전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이제 가설이 혈관성 이론인데 이제 말씀드린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발살발수기 이게 힘을 주는 상황이 생기면 흉곽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흉곽에 압이 차게 되면은 이제 머리로 갔던 혈류가 되돌아오는 게 이제 경정맥인데 네.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경정맥이 흉곽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부드럽게 못 내려오는 거죠. 못 내려오게 정체가 되면서 우렬이 되고 이로 인해서 혈류 흐름에 방해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뇌의 특정 부분이 좀 혈액 순환에 방해가 돼서 손상을 받게 된다. 그 부위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해마라는 부위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정맥의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한 또 이제 혈류 장애로 인한 병변이 생길 것이라는 게 가장 지배적인 가설이고 말씀하신 대로 간별에 될 질환 중에 이제 동맥의 문제로 인한 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뇌경색이고요. 그리고 기억 장애 이외에 가장 좀 흔하게 동반되는 좀 비특이적인 증상이 두통이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니까 이제 편두통이 뇌에 관류에 문제가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라서 편두통의 발생 기전으로 설명을 하려는 이제 부분도 있고 또 뇌측두엽 해마가 부분 발작, 기억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 발작을 잘 일으키는 부위라서 경련 질환의 일종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혈관성 이론이 가장 현재로서는 지배적입니다. 네. 혹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왜 드라마 보면 왜 선생님들이 왜 사진에 짚어가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사진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가성 완전 기억 상실을 이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지만 뇌 영상학적으로도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뇌측두엽의 해마라는 부위에 저렇게 조그맣게 2에서 3mm 정도 크기로 점 모양으로 네. 한쪽에만 오는 경우도 있고 양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한쪽이나 양쪽에 여러 군데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렇게 정말 작은 크기의 병변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임상적으로 일가성 완전 기억 상실이 의심되는 분들이 사진을 찍더라도 약 30% 정도밖에 진단이 되지 않고 사진을 찍는 시기도 24시간 이내에 오게 되면은 사진에서 병변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24시간에서 36시간째 추적 관찰을 해서 영상학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보인다면은 임상 증상과 함께 좀 더 확실한 진단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이제 저 해당되는 부위로 병변이 보이지 않더라도 뇌 관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제 뇌관류 이제 스펙트럼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경정맥에 이상이 있나 없나 초음파로 판막에 이상 유무를 보는 검사도
이렇게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확실한 진단적 사진은 MRI를 찍어보면은 이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한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이 뇌전증의 일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뇌전증 중에서 부분 뇌전증의 가장 많은 이제 빈도를 차지하는 게 측두엽 뇌전증이거든요. 네. 측두엽 뇌전증 중에서도 내측두엽 해마 주변에서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잠시 멍하게 있다가 방금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고 이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을 뇌전증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뇌파를 찍었을 때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은 발작파가 보이는 경우는 잘 없고 그냥 해당되는 부위가 좀 느리게 네. 기능적으로 느리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 발작파가 보인다면은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에 준해서 치료하기보다는 부분 발작으로 인한 뇌전증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앞에서 말씀해주신 증상이 네. 나타났을 때는 일단 우리가 뭐 다른 질환과의 감별도 그렇고 빨리 네. 진단을 위해서는 뇌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의 경우 빨리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일반적으로는 혈관성 기전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병변이 보인다면 더더욱 그렇게 할 것이고 병변이 보이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이제 뇌경색 약제로 항혈전제 등을 드리고 뇌기능 개선제를 같이 처방을 해드리고 이제 감정적 스트레스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또는 이제 그런 선행인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나 혈관이염인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겨낼 수 없다면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정신건강학과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동반된 우울증이나 감정 기복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저런 혈관성 위험 인자를 일으킬 수 있는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가장님 혹시나 환자가 치료 시기를 좀 놓치거나 치료를 안 받게 되면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시간 동안 증상이 생겼다가 24시간 이내에 서서히 돌아오기 때문에 예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양성경과를 바른 병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잃어버린 수시간의 기억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부분적으로는 돌아오고 드물게 완전히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간혹 아예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잃었던 기억에 대한 것만 이제 안 되돌아오는 거라서 이후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사람이 한 번 기억을 잃으면 나중에 두 번, 세 번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또 하게 되거든요. 혹시 재발을 하지는 않을까요? 다행히 일가성 완전기억 상실 이 질환은 재발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대략 이제 3에서 8% 정도의 환자들만 재발을 하게 되고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평생에 2번을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네. 재발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선행인자, 감정적 스트레스, 기복 변화, 뭐 정신과적 질환 또는 혈관이염인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선행인자가 서너 가지 이상이 있거나 혈관이염인자가 많으면은 재발률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급성기 치료 자체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 병이 어떻게 왔는지를 알고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과 함께 네. 발음 장애가 온다든지 또 횡설 수술한다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뇌질환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MRI에서 이제 해마에 병변이 조그맣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기억 장애로 오셨는데 약간의 시야 장애도 있고 말씀도 어둔하다고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저렇게 해마 이외에 저런 사진 경우에는 이제 왼쪽 후대뇌 동맥이 막히면서 이제 내측두엽의 해마를 포함해서 이제 후두엽 안쪽까지 뇌경색이 오는 경우이거든요. 다른 신경학적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뇌경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진단하실 때 칼라면 더 좋을 텐데 늘 보면 이렇게 MRI도 그렇고 흑백이잖아요. 칼라는 안 되는 거예요? 네, MRI에 뇌관료 영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알록달록하게 보여 있는 위에가 이제 정상 뇌관료 사진인데 뇌관료 그러니까 혈액이 잘 돌아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면은 저렇게 양쪽 대칭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혈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오른쪽 대뇌에 지금 뇌경색이 오신 환자분의 사진과 밑에 관료 영상인데 오른쪽에 이제 뇌경색이 왔는 병변에 따라서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반대편에 비해서 뇌관료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MRI에서 일과성 완전기억 상실 병변이 없더라도 회마 쪽에 관료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MRI 병변이 굉장히 약간 작은 병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마가 뇌관료 영상에서 차지하는 크기도 작기 때문에 관료가 떨어지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진단적 가치는 조금 떨어지는 검사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과성 완전 기억 상실을 예방하기 네. 위해서라도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 갖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성윤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